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좀 우리 활기차게 하자. 자, 반갑습니다. 우리는 라포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포엠의 최성훈, 저는 정민성, 유채훈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저희 라포엠의 라디오가 돌아왔습니다. 호호. 라디오. 이거 진짜 쉽지 않다. 라포엠 라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이 라디오는 말을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 입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 아, 이불은 집에 있는데요. 왜 저러실까? 이불 좀 풀어. 입을 좀 풀어야 돼요. 지금 각자 앞에 있는 거기에 요즘에 되게 아나운서분들이나 뭐 앵커분들이나 이제 발음 연습하는 이런 걸 좀 적어 주셨다고 해요. 네. 이거를 저희들이 골라서 하나 정도를 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옛날 어린 시절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던 거 기억나죠? 아, 좋아요. 저희 시절에는 강장간장 공장장 뭐 이런 게 유행하던 시기였는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자. 1번은 조금 쉬운 거다, 맞죠? 1번 하지 말자. 1번 하지 마요. 1번 이거 쉬울 거라 생각합니까? 본인 한번 해보세요. 1번 와라라라. 잠깐만요. 와라라라라라 해볼게요. 경찰청 청찰살은 외청찰살이고 검찰청 청찰살은 쌍철찰살이다. 잘 안 되는데? 아니다, 이거 잘 되는데. 형 해봐요. 어? 형 해봐요. 난 못해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요. 못해도 해야지. 천천히 하면 되잖아. 꼭 빨리 할 필요 없잖아. 이거 그래도 좀 정확하게 속도감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경찰청. 나는 의경 출신이기 때문에 이 경찰청은 내가 잘 알지. 그럼 한번 해주세요. 경찰청 철창살은 외철. 어렵죠? 어렵네. 민성이 한번 해봐. 경창. 두 글자만에 틀리는 경창은 뭡니까? 그러면 야, 그러면 3번 해보자. 3번. 3번. 내가 그린 그림은 목이 긴 그림이고 내가 그린 그르는 뭐네 그른. 내가 그린 그럼 못 읽으시는 건 아니시죠? 당황하면 그럴 때 있어. 네네. 나도 내가 어디 보는지 몰라. 형 3번 해봐요. 내가 그린 그림은 목이 긴 아니, 못 그림이고 왜 이렇게 안 돼? 네가 그린 그림은 목이 안 긴 그림이다. 그래, 이건 괜찮네. 이건 쉽네. 내가 그린 그림은 목이 긴 그림이고 네가 그린 그림은 목이 안 긴 그림이다. 자, 이제 정민성 시작. 내가 그린 그림은 목이 긴 그림이고 내가 그린 그림은 목이 안 긴 그림이다. 자, 이 뒤에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 도토리가 문을 도로록 드르륵 두루룩 열었는가 도로록 탈락. 형 해봐요. 도토리가 문을 도로록 드르륵 두루룩 열었는가 도로록 탈락. 이거 어렵네. 근데 이것도 어렵다. 도토리가 문을 도로록 드르륵 두루룩 열었는가 드르륵 도로록 두루룩 열었는가. 이게 드르륵 도루룩 두루룩 열었는가. 근데 이거를 빨리 할 필요가 있냐 이거. 아니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속도감 있지만 정확한 딕션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볼까요? 하이라이트. 아,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아니 뭐 라디오 하자마자 다짜고짜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거부터 해야지. 이제 또 이게 정확한 의사 표현과 내용 전달을 위한. 아, 그렇죠. 자, 오케이. 발음이 좋아야 돼. 형 그거 한번 해보자. 제일 화려한 거. 뭐? 저기 그 스위스. 와 이거 진짜 어려운데. 이건데 이거 읽기도 정민성 이거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읽기도 어려워. 민성이 혀가 살짝 짧아서 읽기도 어려워. 읽기도. 제가 혀가 너무 길어요. 맞아. 아 길어서 힘든 건가? 이게 해봐. 말려가지고. 해봐. 스위스에서 오셔서 산새들이 속삭이는 산속 샘물로 세수하며 사는 33쌍둥이 미세스 이거 어렵다. 스위스에서 오셔서 산새들이 속삭이는 산속 샘물로. 탈락 너무 늦게 해서 탈락. 다시. 왜? 스위스에서 오셔서 이렇게 혀에 미리 힘을 주면 틀리니까. 부드럽게. 오케이. 자. 스위스에서 오셔서 산새들이 속삭이는 산속 샘물로 세수하며 사는 33살 샴쌍둥이 미세스 스미스 씨와 미스터 심슨 씨는 싱싱한 샥스핀스 씨와 삼색샷이 참치 스시를 살사 소스와 쓱쓱싹싹 삿사치 비빈 것과 스위스산 소세지를.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려워. 해봐. 그럼 그 다음 걸. 난 15세 강해.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 끝난 거 아닌데 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안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눈물을 흘리며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오 이거 잘하네. 촉촉한 건 잘한다. 촉촉한. 상표 붙인 큰 깡통은 깡깡통인가 안 깡깡통인가. 이런 건 좀 어렵다. 이런 건 뭐 쉽네. 서울특별시 특허 허가과 허가과장 허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단단한 당당근과 단단한 안단당당근 단단. 당당당당. 어렵네. 만점을 맞으면 만점을 맞았으니 만점을 맞은 것이다. 이건 괜찮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라프엠 라디오 이제 에피소드 0이죠. 에피소드 0의 이번 주제는 준비입니다. 네. 준비라는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짧게 나눠볼 거고, 저희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게 다 준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어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모든 걸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편이냐, 아니면 준비가 안 되어도 일단 실행에 옮기는 편이냐. 문제는 이해하셨죠, 두 분?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지 이거 약간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두 분 모시고 그게 좀 편할 것 같아요. 두 분 약간 모시고 얘기하는 유성배 씨 모셨는데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모든 걸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편인지 아니면 준비가 안 돼도 일단 실행에 옮기는 편인지 제가 느끼기엔 두 분 다 같은 쪽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준비가 안 돼도 실행에 옮기는 편이죠. 저희는. 맞아요. 채훈 형도 그래. 네. 민성이도 그래. 저는 준비는 인생에 하등 쓰잘데없다. 하등. 인생에 왜냐면 준비하고 계획된 대로 되는 일이 없다. 맞아. 그런 것도 맞는 말이야.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은 뭐가 자기의 뭔가 이게 뭐가 어긋나면 일단 맞아. 멘붕을 맞아. 멘붕이 맞아요. 근데 저처럼 대책 없이 사는 사람들은 평소에 워낙 맞아. 변수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맞아. 당황하지 않는다. 만약에 여행이라고 보면은 그래 여행이라고 따지면 사실 우리 여행 갔을 때도 그랬잖아. 여기는 그냥 둘은 발걸음이 닿는 곳으로 가는 스타일이고 맞아. 민성이는 먹는 식당이나 이런 거는 좀 찾아보는 편이고 좀 찾아보고 뭐 친구들이 보내주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가려고 하는데 형은 이제 딱 계획을 딱 하잖아요. 맞아. 계획을 딱 했을 때 그게 이제 그게 딱 지켜지지 않았을 때 멘붕이 되니까 일부러 준비를 안 하는 거거든요. 멘붕이 되면? 네. 근데 나는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멘붕이래. 그 플랜으로 안 된 적이 잘 없어. 여행에 특히 여행은. 그쵸. 왜냐하면 그 변수조차도 생각해서 그 플랜을 짜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플랜을 짤 때 만약에 내가 A라는 식당을 가야 돼. 그러면 이 A 식당을 못 가면 어떡할 것인가에 대비해서 그 웨이팅이 없는 B랑 C의 식당으로 알아놓는 스타일. 그렇군요. 그러니까 A가 안 됐을 때 그 앞에서 난감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결국은 준비가 안 되어도 일단은 실행에 옮기는 편. 그렇죠. 일단 나가보자. 뭐가 있겠지. 근데 이게 좋긴 해. 이게 사실 일의 진척은 빠르긴 하다. 왜냐면 실행을 먼저 하면서 막 겪으면서 진행을 하는 편이니까. 그렇죠. 여행에는 뭐 그런 그거 뭐 다. 또 뭐 다른 건 뭐인데? 본인의 추구미라는 단어 혹시 두 분 아십니까? 추구미 자체도 나는 없어. 오. 나는 추구미가 없어. 채연이 형 추구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없어. 추구미 나는 없어. 나는 그냥 그때 맨날 바뀌어가지고. 그게 약간 추구미인가 아니? 추구미인가? 추구미. 솔직하게 하는 그것도 맞지. 솔직하게 하자. 민성이는? 저는 뭐 딱히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추구미. 민성이의 추구미는 그래도 맛있는 걸 먹는 것 같아. 여행이 됐건 뭐가 됐건 이 혀에 미각이 되게 뛰어나서 그러면 기분이나 이런 에너지가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 그렇죠. 그치. 우리 스케줄 중에도 되게 그렇죠. 먹으러 가고 맛있는 거 먹거나 맛집을 발견했을 때 되게 그렇게 올라가죠. 그렇죠. 형은 추구미. 난 그래서 난 많은 걸 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모르는 곳을 가는 거 좋아하고. 경험.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좀 쾌감을 느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게 약간 내 죽음인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런 이야기 나왔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여행을 가거나 준비를 함에 있어서 이제 외출할 때 과정이 있잖아. 아 그렇죠. 이 두 분은 외출할 때 준비 과정이 어떤지 평소. 자 일단은 눈을 뜬 거부터 시작합니다. 네. 집에서 이제 침대에서 눈을 떴어. 눈 떠서 물 한 잔 마시고. 물 한 잔 마시고. 아 요즘에 맞다. 요즘에 필라테스 배우고 있어서 일어날 때도 요즘에는 막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일어나?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척추를 느끼면서 일어나요. 그치. 그러니까 예전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일어나면은 딱 눈 떠서 그냥 벌떡 이렇게 일어났거든. 근데 이게 진짜 안 좋다고 하더라고. 난 그냥 벌떡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어났는데 쌤이 만약에 뭐 어떤 자세로 누워있지 이렇게 눈 떴어. 이제 일어나야 돼. 그러면은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필라테스 기술을 써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다. 요즘 스트레칭 한다. 쫙 이렇게 관절 이렇게 피고 기지개 피고 스트레칭 하고 물 한 잔 딱 마시고 요즘에는 또 루틴이 하나 생겼어. 뭐? 사과 반쪽을 꼭 먹습니다. 좋은 물 한 잔 루틴. 먹고 사과 반쪽을 이제 먹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문 열고 환기 조금 시키고 날씨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씻는다. 씻고 나와서 이제 뭐 로션 바르고 이제 뭐 바로 나와야 된다. 그럼 이제 뭐 옷 입고 바로 나오고 그리고 나간다. 이건 뭐였죠? 필라테스에서? 그게 뭐예요? 뭐 이게 그거 화장실 가고 싶을 때가 아무튼 모르겠어요. 호흡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호흡하는. 아무튼 민성이는? 저는 딱 이제 일어나가지고 핸드폰 켜가지고 바로 릴스부터. 아 그렇지. 진짜 왜 저래 진짜. 일어나서 한참 보다가 이제 이제 씻어야겠다 하면 씻고 똑같죠? 요즘에 그게 생겼다. 뭐 제품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김치 유산균. 그거를 이제 항상 이제 장의 건강을 위해서. 김치를 드시는 거예요? 아니 유산균. 음료예요. 음료. 유산균 음료를 100ml씩. 김치 발효하면 나오는 그거를 그런 좋은 유산균을 모아놓은 유산균을 먹는다. 네. 유산균 좋지. 네, 요즘에 이제 그 습관이 생겨가지고 근데 비싸요. 그래서 그걸 먹고 아침밥은? 아침밥은 저 보통 안 먹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기 때문에 아침을 안 먹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오고. 예. 평소에 운동은 어떤 걸 하시나요? 운동은 이제 시간 될 때 이제 PT나. 시간 될 때. 그치 PT는 선생님이랑 스케줄 잡아야 되니까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저 한 2주에 한 번. 이제 옛날에 운동 붐이 불었었는데 이제 그만두고 이제 필라테스랑 PT랑 좀 같이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끔 필라테스도 받고 PT도 받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필라테스 너무 힘든 거 알지? 힘들죠. 필라테스 힘들어. 형 필라테스는 지금 몇 개월 됐죠? 한 2개월 됐나? 아니요. 이제 그렇네. 이제 한 달 반. 한 달 반. 필라테스 얘기 한 달 반이어서 일주일에 거의 지금 3번 갑니다. 필라테스 아주 이제 운동을 좀 찾은 느낌. 형한테 맞는 느낌. 지금 필라테스가 약간 하면서 허리 아픈 게 좀 없어졌어. 너는 항상 허리 아프다 했잖아. 그치. 형 허리 진짜 맨날. 항상 허리 아프다고 했는데 허리 아픈 게 일단 없어졌어. 그리고 뒷목 당기는 게 없어졌어. 그 자세가 좋아졌지. 거기를 단련시키는 걸 계속하니까 일단 아픈 게 없어진 게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골반이 전방경사라 그러나 골반이 앞으로 빠져 있으면 허리가 진짜 아프대요. 맨날. 맞아. 그래서 거기에 근육을 키워서 계속 올려야 되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하던데. 뭐 아무튼 형은 플랜. 저도 똑같은 건 저 눈 뜨면 저는 일단 아침에 무조건 쉐이크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뭐라도 먹어야 속이 안 쓰리고 속 보호 차원에서 그 쉐이크 안에 식이섬유랑 쌍둥이 하는 거 그런 거 들어있는 그 쉐이크 이제 단백질 쉐이크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뭐 좀 쉬다가 그 다음에 무조건 운동 가죠. 근데 요즘에 제가 운동 바람이 좀 더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PT 거의 일주일에 한 3번 가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수영 한 3번, 2-3번 다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PT 일주일에 3번, 수영 3번이면 저 정도면은 뭐 어디 뭐 대회 그리고 알죠 형. 우리 헬스장은 수영이랑 골프랑 붙어 있어요. 수영이랑 골프랑 붙어 있어서 수영이래. 골프랑 헬스랑 붙어 있어서 헬스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골프 연습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난 항상 어떻게 루틴을 하냐면 PT 받은 날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다시 헬스장을 가. 내 헬스장. PT 받는 곳이랑 헬스장 다르거든요. PT 받고 집에 와서 준비하고 헬스장을 가서 골프를 연습을 해. 그래서 1시간 10분 정도 골프를 연습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뭐 러닝이나 이런 거 하고 집에 가는. 그래서 누가 보면 진짜 엄청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같지만 워낙 평소에 운동을 안 했어서 지금 뭐 그러는 중이다. 운동 진짜 좋아하시네. 그래서 요즘에 한 3, 4주 좀 바짝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그 1일 연속곡 이런 거 보면 1일 연속곡 그 남자 주인공 애들 있잖아요. 약간 그 남자 주인공의 상대 배역, 상대 라이벌 뭐 이런 애들 보면 맞아. 그죠. 수영하고 막. 수영하고 근데 그분들은 다 막 호텔 그런 TV에는 막 호텔 수영장에 막 호텔 피트니스 막 이런 데 다니잖아. 맨날 막 필드 나가고 저는 이제 딱 그런 가성비로 잘 찾아서. 근데 PT 수업은 어쨌든 횟수를 많이 하면 좀 비싸긴 해. 자, 수영하다가 라뷰 만났다 안 만났다. 아, 그것도 있죠. 이게 아무래도 수영장은 많잖아.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가 하는 시간대와 제가 하는 그 수영장은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타임에 있어봤자 한 4사람? 그 시간대에 딱. 근데 나는 누구도 못 알아보겠어. 이 선글라스래. 이게 뭐지? 수경 계속 끼고 있어. 그래서 수영만 갔다 오면 여기가 너무 이렇게 반짝 붙어 있어. 만나면 민망하잖아 서로. 그쵸. 알겠습니다. 대단한데? 나중에 수영장에서 만나요. 한 무대를 또 이제 위에 준비하는 과정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 이게 어렵다. 이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4, 5년 차가 됐으니까 하는 건데 선곡은 사실 뭐 콘서트 선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짜고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죠. 주로. 그렇죠. 그 공연의 컨셉에 맞춰서. 근데 방송이나 행사나 이런 데의 그 선곡은 사실상 저희 의견도 포함이 되지만 그런 방송의 뭐 컨셉, 행사의 주제 이런 거에 맞춰서 좀 요구해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선곡은 일단은 온전히 저희의 100%의 의견을 담을 수는 없는 거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송이나 행사나 그런 불러주시는 분들의 어느 정도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맞춰드려야죠. 그분들이 제안 주시는 내용에 저희들이 조금 더 아이디어를 던지고 이러면서 선곡이 이루어진다. 일단 선곡은 약간 그러고 공연 때 이제 저희 콘서트는 좀 다르긴 하죠. 저희 콘서트는 저희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경우고 그 이외의 선곡은 약간 그렇다. 그렇죠. 편곡에 대해서 또 얘기 한번 해주세요. 편곡 같은 경우는 이제 자, 편곡 이행시 편의점에 갔습니다. 제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요. 곡 소리가 역시 많이 늘었다 진짜. 진짜 난 민성이가 난 약간 기습적으로 한 건데. 난 민성이가 진짜 개그를 1000개를 던지면 난 2000개를 웃을 수 있어. 근데 곡 소리가 배고파서 곡 소리 났다. 편곡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님께서 보통 해주시죠. 해주시고 그 저희가 이제 뭐 컴퓨터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원래 컴퓨터 작업으로 이게 다 음악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은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만들어 주시고 저희도 이제 의견을 내죠. 이제 보통 형이 의견 내고 형님들이 이 의견을 많이 내는데 그럼 본인은 하는 게 뭡니까? 저는 열심히 부릅니다. 곡소리 내고 곡소리 내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이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배경을 깔아 드리죠. 그럼 감독님이 그 배경을 생각하고 그래서 딱 이렇게 편곡을 하면은 저희가 또 거기다 가이드 녹음을 해야 돼요. 가이드 녹음을 하러 가면은 한 명씩 또 들어가서 이게 같이 녹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명씩 딱 들어가서 그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녹음을 하죠. 맞아. 네. 편곡 작업도 편곡 작업이 제일 오래 걸리네요. 편곡 작업이 결국에는 이 파트 분배랑 같이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지금의 연차가 왔으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파트 분배를 저희도 그런 거 되게 많이 신경 썼어. 처음에는 파트 분배를 할 때 4명이다 보니까 공정성 한 25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무언의 마음속에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파트 분배를 하려고 되게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4명을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곡을 할 때는 이 4명이 25, 25, 25를 맞추면 이 노래가 약간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몇 번 산으로 갔던 곡들도 있어요. 커버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내면서 그게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발전을 해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 어떤 곡에서는 누가 조금 더 많이 불러야 이 곡 끌고 가는 힘이 생기고 어떤 곡은 누가 조금 끌고 가야 좀 되고 이런 게 점점 찾아지는 거죠. 웬만하면 메인을 딱 잡고 그게 이제 가면서 편곡이나 이런 곡에 하고자 하는 방향이 가는데 만약에 4명이 똑같이 가려고 하고 모두가 4명이 뭔가를 채워서 가지고 가려고 하면 이게 곡이 흐름이 이상할 때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초반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팬분들이나 어쨌든 보시는 분들에게도 어쨌든 4명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심기 위해서 그러고 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걸 좀 덜하긴 하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녹음을 또 해보면 맞아. 또 들어보면 또 안 이상할 때가 있거든요. 이상할 때 그럼 다 엎어요. 그럼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누가 가고 또 이 사람들의 음역대가 다 달라서 이게 뒤집는다고 해서 얘가 얘 걸 부르면 되겠지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얘가 이 파트 A가 B를 파트를 불렀는데 갑자기 느낌이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뒤집는 시간도 많고 이래서 주로 없는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형이 엎으면 사실 어쨌든 베스트가 나오기는 해. 주로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느낌이야. 우리가 활동할 때 형은 좀 엎고 이걸 엎어서 그러니까 형은 이게 큰 그림을 보고 이게 맞다 아니다 이게 나은 것 같아 아니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렇고 나서 이제 좀 디테일한 그러면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제시하는 방법 그러면 이런 거나 이런 거를 해야 될 좀 정리하는 거는 이제 밑에 사람 그러니까 동생이 저는 좀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고 민성이는 거기서 제가 놓치는 걸 조금 더 캐치해서 조금 더 던져주는 스타일이고 이게 의견만 모으고 조율하고 서로 배려하다 보면 상처는 안 받지만 베스트는 안 나오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죠. 네. 이 말씀 꼭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일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옛날 대학 입학 입시, 콩쿨, 오디션 뭐 그런 것들. 뭐가 있을까? 입시? 에피소드? 입시는 그거지. 감기 안 걸리는 게 최고지. 그렇죠. 이거 웃긴 거 생각해야 되는데 웃긴 게 없네. 아니 왜 꼭 웃겨야 돼? 감동적이고 멋있었던 거 이런 거 얘기를 왜 웃기려고 해? 저희 개그맨 아닙니다. 그런 거 있잖아. 입시. 뭐 기억에 남는 거 없어? 뭐 콩쿨 아니면 뭐 감동적인 이야기, 뭐 은사님에 대한 이야기, 좀 뭐 그런 거 해도 돼. 안 웃겨도 돼. 콩쿨. 뭐 자크 열고 콩쿨 하고 뭐 그런 건. 근데 그런 에피소드는 많은 너무 많은 분들 그리고 좀 있긴 하지. 이 감동적인 거예요. 얘기죠. 감동. 한예종 시험 볼 때. 드디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네. 10개 중에 뽑는 거거든요. 그 가곡 10개 중에 뽑잖아요. 알죠? 가곡 10개를 준비를 딱 해놓고 해놨는데 하나를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근데 딱 책 2장 정도 악보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악보가 긴데 막 10개 정도 되는데 딱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뭐였더라? 그러니까 준비 안 한 곡을 뽑힌 거야, 네가? 네. 아무튼 거기까지 부르다가 이제 모르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땡 해가지고 바로 안 불렀죠. 근데 이게 감동적이잖아. 그래서 합격할 수 있었다. 그 뒤부터는 전혀 몰랐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사실 그런 노력도 노력이지만 입시는 또 그때 운 타이밍 이런 것도 좀 중요하기는 해서 나는 진짜 감동받았지. 난 진짜 마음 아픈 이야기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슬픈 얘기도 좀 합시다. 자. 난 진짜 마음이 내가 그 밀라노 콩쿠르를 갈 때였어. 내가 어떤 밀라노 콩쿠르를 갔던 그 시기가 런던에서 무슨 오디션을 하나 하고 내가 집으로 제네바 들어와서 제네바에서 밀라노를 가야 되고 근데 내가 밀라노에 도착을 해서 그 콩쿠르이 2차 하고 본선까지 있는데 2차 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그 당시에 약간 식중독 아닌 장염 같은 느낌이었어. 왜냐하면 막 어지럽고
막 속 울렁거리고 막 이러더라고. 위험하네. 그래서 밀라노 사는 친구한테 이거 응급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 그래서 내가 밀라노에서 그랬는데 꾸역꾸역 밀라노 콩쿠르에서 본선까지 끝나고 그러고 밀라노에서 집으로 오는데 너무 아픈 거. 너무 아픈 거. 근데 그때 당시에 밀라노에서 제네바로 오는 직행 기차는 비싸가지고 내가 어디를 건너서 왔는데 막 기차에서 막 멀미가 너무 심한 거야. 5-6시간 넘게 막 꼬불꼬불한 길을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막 토하고 쌩 난리가 하는 와중에 집에 들어와서 나 그 기숙사 아파트에서 한 2-3일 동안 못 나갔어. 아파서. 타지에서. 근데 그거 알죠? 스위스나 유럽에서는 그 은행이래. 응급실 이런 데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보험이 안 되니까. 보험이 너무 약하니까 못 그쵸, 간단 그쵸. 말이야. 학생 보험을 들어도. 그래서 나 그때 제네바에 불 닫고 문 닫아놓고 거의 한 2-3일 동안 혼자 그냥 누워있었어. 계속 열 벌벌 끓고 먹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게 내가 한 3번 정도 있었는데 유학 때. 아무튼 그랬다. 그래서 유학생들 힘내십시오. 너무 힘들어.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래. 슬프긴 하네. 우리는 한국은 그런 게 괜찮은데 유럽에서는 어쨌든. 그리고 내 저번에도 얘기했어. 병원을 가서 이 한국말의 표현으로 이 그 나라 언어가 표현이 안 돼. 아하. 우리하게 아프다. 어떻게 말할 거야? 지금 내가 여기 등이 결려. 그러니까 아픈 거 알죠 형? 근육통은 아닌데 이 뭔가 결려. 어떻게 얘기해? 그리고 여기 뼈가 아파. 근데 이 뼈가 약간 우리하게 아파.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야? 말이 안 통하겠네. 그래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뼈가 부러진 것 같아. 혹은 아니면 내가 어디 부딪혀서 이게 뭐 타박상인 것 같아. 이런 단어는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분명 멀쩡한데 우리에 저는 우리가 뭔지 몰라요. 왜? 우리가 사투리거든요. 우리한 게 왜? 뼈가 우리에 우리가 그 사투리예요.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우리하다는 그거지. 경상도 사투리지. 우리우리하다. 우리 뭐 으스으스 이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그건가? 약간 욱신욱신한데 쑤신다. 콕콕. 아니 쑤시는 건 아니고 우리우리하다는 약간 뭔가 기분이 이거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쓰신다는 느낌은 약간 바늘로 찌른다는 느낌이 표현돼 있고 무리하다라는 건 약간 진동의 느낌이 표현돼 있고 으르르르 으르렁? 호랑이세요? 우리하다. 아니야. 우리요? 그렇죠 형. 우리하다는 약간 그 진동이 포함돼 있어. 우리우리하다는 약간 조금 우리하다. 그거 장염 걸렸을 때 배에 약간 기분 나쁘게 아프잖아. 이게 그러니까 큰 뭐가 고통은 아닌데 뭔가 굴러가는 느낌. 우리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스물스물 약간 이건 비슷해. 어렵다. 스물스물. 스물스물도 어떻게 표현해? 응? 그러니까 그 외국 사람한테 나 이거 약간 스물스물 아파. 우리해. 나 뼈가 약간 우리해. 쑤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못하니까 너가 어떻게 아파라는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Do you know 우리? 그러니까 열이나 아니면 화장실을 가 뭐 이게 나와 이런 거는 설명이 가능한데 뭐 아무튼 맞아. 그런 표현력 때문에 좀 어려웠던 것도 있었다. 그럴 수 있겠다. 준비를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하다. 우리.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다시 돌아온 라포엠 라디오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다시 하게 된 소감 한 마디씩. 자, 소감 얘기 시작. 자, 내려볼게. 네. 지금 민성이 무언의 압박이 있다 지금. 소문 내주세요. 라포엠 라디오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았다. 짧고 굵잖아. 좋았다. 괜찮지? 좋았다. 소감. 지금 저거보다 반응이 더 웃겼어요. 형이 집에 가서 편하게 자는데. 아니 괜찮아 난. 지금 생각한 것보다 더 웃겼어요. 아니 좋았어. 이거는 합격.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힘들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 혹은 뭐 학교를 준비하시는 분, 이 힘든 과정을 겪고 지금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민성 씨가 준비하세요. 네.
지금 뭐 힘든 과정이지만 이 과정이 끝나면은 여러분들 미래는 화창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창한 미래.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힘들고 열심히 하면은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힘든데요? 그래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은 지금 이미 충분히 열심히 하는데요? 한 발자국만 한 발자국. 네, 그 정도. 원스텝 하나하나 밟아 나가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형 한마디 해줘요. 제일 큰 형으로서 또 어떤 그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열심히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 준비하는 분들에게. 내가 지금 응원 받아야 되는 상황. 저것도 맞는 말임. 댓글로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좋네. 저 지금 누구를 응원할 처지가 아닙니다. 저것도 지금 맞는 말이야. 네, 지금 누구를 응원할 처지가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유채현 응원을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유채현님이 보시면서 힘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하트 눌러드리고 네, 열심히 응원으로 이행시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힘든 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근데 저도 약간 그러거든요. 힘들거나 아픈 거에 대해서는 밖으로 잘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긴 한데 네.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 돼요. 친구들한테는 뭐 가족들한테는 힘들고 못 해먹겠다 힘들다 이런 얘기하고 다 나누고 같이 또 그걸 겪으면서 또 나아지고 이래야지 혼자 힘든 거 계속 끙끙 앓으면 이게 또 해결이 안 돼요. 맞아요. 약간 이게 네거티브다고 생각하지 말고 얘기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유채연에게 응원을 많이 보내주시면 댓글로 저희가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곡을 또 소개를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곡이 있을까요? 네, 이제 마무리 곡으로 저희가 데이식스님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를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 들으면서 힘든 분들 힘내시고 재밌는 분들 더 재밌어하시고 즐거운 분들 더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FM 라디오 또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라디오는 녹화 방송입니다. 사전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산옥해보고 싶었어. 네, 산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또 산옥이니만큼 또 여러분들 뭐 사연도 미리 좀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조금 더 라폼 라디오에서는 조금 더 편안한 모습 많이 여러분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푸른 뱀의 해입니다. 네. 자, 무슨 띠예요? 저 뱀띠죠. 그죠? 뱀띠로서 올해 라뷰들에게 기대가 되네. 뱀띠의 기운을 한번 주는 걸로 마무리합시다. 아니 무슨 그런 거 없이 또 저희 라퍼엠은 늘 열심히 했고 잘하고 있고 또 올 한 해도 더 바쁘고 더 글로벌하게 열심히 저희 박차를 가할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 푸른 뱀으로 삼행시. 갑자기? 푸르른 교과서가 른. 른 어렵네. 근데 그것도 돼? 이응도 돼? 되지. 은사님 보고 싶습니다. 뱀. 뱀? 뱀? 뺨! 진짜 못다. 아니 뱀 뭐예요? 뱀 없잖아. 어렵지. 자, 그러면 너 해봐. 뭐 어려워. 이거 어려워. 른이 어려워. 른이 어려워. 뭐 이채훈이 형 걸로 마지막 컷 써주시고 그 뺨 하는 걸로 엔딩 써줘. 알겠지? 뺨 하면서 그냥 다 엔딩 하는 걸로. 뺨! 자, 그러면 마지막 노래 들으시면서 저희는 라퍼엠 라디오 에피소드 1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